여러분,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뽕쌤이에요. 네, 제가 좀 기분이 좋네요.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 선생님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신다는 질문을 받았다고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 사진을 한 장 더 넣었어요. 네, 더 궁금하시라고 뒷모습으로. 네, 우리 등교 계약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저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시지 마시고 잔뜩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러 분석 기기들 방금 동영상 보신 것처럼 저랑 많이 배울 수 있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5월 6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바이오 분석 기술 내용 배웠고요. 또 분석 기기의 종류도 배웠죠.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오늘 또 짧게 사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HPLC의 원리 및 이해에 대해서도 했고요. AAS의 원리 및 이해에서도 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것들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장비 다룰 때마다 또 설명드릴 거고요. 성분들 분석할 때마다 거의 매주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면 부담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겠지만 최소한 네 정도만 기억하셔도 크게 성공한 수업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번 주에 AAS의 원리 및 이해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식품 공전 및 대한 약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공전하는데 약전까지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식품 공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드디어 HPLC를 이용한 카페인 분석까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2교시 때는 식품 공전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식품 공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험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3교시부터는 카페인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카페인 분석에 대한 이론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분석은 표준용액 시행 만들기 하고 시험용액 조제까지 크게 전처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시행 만들기하고 시험용액 조제, 전처리까지 하는 걸 4교시까지 보실 거고요. 기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5교시 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품 공전 우리 친구들 우리 바이오 식품과 우리 식품과 친구들 꼭 가까이에 하셔야 하는 책이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전과 세대가 아니려나요? 선생님은 전과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옆에 끼고 있었거든요. 만화책 끼고 있듯이 게임 관련된 거 끼고 있듯이 식품 공전도 조금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공전 초록창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처음 페이지가 보이세요. 지금부터 식품 공전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품 공전과 약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내어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식품 공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보듯이 보시려고 하시면 아마 한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봐도 머릿속에 안 남을 거고 식품 공전하고 약전은 백과사전처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식품공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내가 좀 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전 목차예요. 첫 번째는 총칙, 두 번째는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및 기준 규격, 세 번째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아까 제가 예로 탈의색소 말씀드렸었죠. 네.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네 번째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비슷한데 무슨 말이에요? 벌써부터 이제 어려워. 네. 6번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아까 식품 접객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는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만 나름 다른 기준들이 있어요. 네, 7번째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우리가 실험하려고 검체를 채취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실험할 건데 샌드위치에서 빵만 채취해서 실험한다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8번째 우리가 아마 제일 가장 많이 볼 컨텐츠입니다. 일반 시험법, 시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고 일람표까지 총 10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뭘 나타내는지 먼저 총칙 먼저 보실게요. 총칙은 그 안에서도 또 일반 원칙,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용어의 풀이, 식품 원료의 분류 4가지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원칙에는 수록 범위, 분류, 특히나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 공전 이외에 사용 가능한 시험 방법, 어떤 논문에서 사용하세요, 어떤 곳에서 찾아보세요가 나와 있고요. 또 표시 기호나 단위 해설 등에 대한 내용도 여기 총칙에 나와 있는데요. 가끔 그 공전을 보다 보면 이거는 무슨 기호지? 뭘 나타내는 거지? 나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표시 기호들을 모르겠을 때 일반 원칙, 총칙에서 일반 원칙에서 찾아본다는 거. 예로 실험할 때 쓰는 시액 제조할 때 보면은 뭐 이런 기호들이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예요. 화살표, 뾰족 화살표. 예를 들면 암모니아수 가로치고 이렇게 쓴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친구들? 얘는 암모니아수 1ml 가지고 여기다가 증류수를 첨가해서 토탈 100ml로 만들어라 하는 뜻을 이렇게 약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해설들이 여기 총칙 일반 원칙에 나타낸다는 거. 자, 기준 규격 및 적용, 강화된 기준 적용, 탈의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과체 음료, 당도 등이 이쪽에 나와 있고요. 용어의 풀이, 유탕 처리 제품이 뭔지, 살균 제품은 몇 도에서 어떻게 살균한 거를 말하는지, 밀봉 제품은 어느 정도 밀봉한 거를 말하는지, 냉장 영유아, 영아 유아식품 등은 뭘 말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예로 한번 식품 공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다가 친절하게 식품 공전 치시면 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식품공전, 활용기준, 유형별 기준 규격, 첨가물 공전, 포장 공전 다 따로 나와 있죠. 식품공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총칙에서
기준 규격의 적용 보시면 장기 보존식품은 정하는 기준 규격과 함께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 적용해야 하고 등등등등 나와 있죠.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 보존하는 식품은 저쩌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의 타르색소란 정한 타르색소 중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에 해당하는 식품 유형이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를 말한다. 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란 요런 거를 말한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과채 음료의 100% 착즙의 기준 당도는 다음과 같다. 망고 얼마, 파인애플 얼마 이렇게 아주 기준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앞에서 말한 거, 어디에서 나온 거 등등 1에서 장기 보존식품 1에서 요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기 3.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규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대요. 그럼 장기 보존 여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대요. 통조림 식품이라 함은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총칙 보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일반 원칙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시험법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또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시험법에 해당 시험 방법을 따르고 여기서 없거나 기준 규격이 있어도 시험 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 규정 또는 분석화학회 AOAC 규정 표준화기구 IS 규정, 농약 분석 매뉴얼 등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표준 온도는 20도, 상온은 이만큼, 실온은 이만큼 등등 자세히 나와 있고요. 중량 백분율 %, 함량 표시할 때는 부피 %, 질량 %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물 또는 물속에서 가열한다 라 함은 규정이 없는 한 가열 온도를 100도씨로 한다. 증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용액 농도는 1ml를 녹여 전량을 이렇게 한 것을 말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내가 일반 시험법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국어사전처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해서 1시간 더 또는 강렬할 때에는 전후 측량차가 이전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 이게 항량이라고 합니다. 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실게요. 네, 다시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풀이 유탕 처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식품 원료의 분류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로 나뉘는데 식물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별 신기한 게 다 있어요. 네, 대분류, 소분류, 품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및 기준 규격이에요. 보시면 식품 원료들은 성상, 이물, 첨가물 등등등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잔류 기준이 얼만큼이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제조 가공 기준은 제조 가공하면서 식품 위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식품 용수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 건지, 오염이 되지 않게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온도, 우리
발굴하는 곳, 작업 온도 있다고 했죠. 생산하는 곳들도 다 기준 작업 온도들이 있습니다. 작업 온도들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성상, 이물, 첨가물 등등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와 있고요. 보존 및 유통 기준,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각각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실온 보관 유통은 몇 도에서 하는지, 냉장 제품은 몇 도인지, 냉동 제품은 몇 도인지 등등 유통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원료는 가공되지 않은 건지 어떤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예, 아니요, 뭐 독성이나 부작용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등등 다이어그램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식품 제조하고 신제품 개발할 때는 이런 거 꼭 확인해야겠죠. 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신제품 제조하는 업무 맡았을 때 여기 찾아보면 되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품 공전에서. 세 번째,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식품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살균하고 멸균하는 조건도 다르고요. 꿀, 단풍 시럽을 원료로 하는 때에는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 꿀이나 단풍 시럽 이런 거는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 여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포자를 파괴되도록 처리해야 알러지 유발이 안 되겠죠. 또 코코아는 12개월 이상 유아용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대요. 그것도 1.5%이야. 우리 애들 초콜릿 먹일 때 참 그랬네요. 타르섹스와 사카린 나트륨은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 은근히 많아요. 영유아, 초등학교라 영유아가 아닌가? 영유아에 대한 나이도 기준치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6개월 미만은 얼마, 영아 제품은 얼마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나트륨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200 이하. 우리 아가들 그래서 이유식 먹일 때 소금 안 넣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보존 식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기 보존 식품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 세 가지죠.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저 이거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만 먹을 때마다 항상 식품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유래 식품을 섭취하고 싶어서. 통병조림 식품은 멸균할 때 여기 속 안에 중심 온도가 20도씨에서 4분간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으로 갖는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외형이 팽창되거나 변형되면 안 되고요. 이미 이치가 없어야 하고요. 통조림이나 여기 뚜껑 이런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석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주석이 150mg/kg, 1kg 안에 150mg 이상 발견되면 안 되고요. 세균 발육이 음성이어야 됩니다. 얘 가지고 세균수 실험했는데 발육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장기 보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레토르트 식품인데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 은박지인 줄 알았죠? 플라스틱 필름이에요. 금속박을 여러 개의 층으로 접착해서 성형한 용기에 제조합니다. 가공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해서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균 발육이 음성, 타르색소는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준, 규격들이 있어요. 네.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18도씨 이하 보관, 냉동 보관 표기되어 있죠. 살균할 때는 중심부 온도를 63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가열한 제품들이 많아요. 살균 온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죠? 네. 가열한 제품들이 많고 중심부 온도를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해줘야 하고요.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유산균수에 대한 규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확실히 유통기한이 길죠. 긴 이유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다섯 번째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나타낸 건데요. 네, 식품별로 어떤 성분들이 검출돼선 안 되고 어떤 성분들은 얼만큼 있어야 되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시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별 정의, 원료 등의 구비 요건, 제조 가공 기준, 규격, 시험 방법, 우리가 제일 많이 볼 곳들이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다 작업하면 친구들한테 파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기준 규격도 나와 있고요.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나와 있습니다. 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어야 한대요. 식품 분석하기 전에 검체를 채취할 때. 그래서 25,000kg 이상일 때, 그리고 20, 100, 1000만, 10만 kg 미만일 때 검사 대상인 경우는 얘가 요만큼 있는데 여기 한 부분만 딱 채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4곳 이상에서 채취 혼합해서 한 개로 하는 방법 등이 있대요. 4곳 이상. 여기에서 채취하셔야 하시고, 안 되는 경우는 얘를 섞으래요. 네, 10만 키로 썩기 힘들겠죠? 네, 여러 군데에서 채취하는 방법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험법이에요. 일반 시험법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일반 시험법,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성분이 많겠죠. 예를 들면 뭐 단백질, 글씨가 네, 단백질, 또 지방, 당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식품 성분 시험법도 비슷하겠네요. 네. 그리고 첨가물 시험법, 아까 우리 첨가물 뭐 있었나요?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보존료 있었죠. 또 산화방지제 있었죠. 또 우리 소세지에 뭐 있었더라? 빨리 나 이거 쓰는 동안 생각해봐요. 소세지에 예쁜 색깔 내는 거. 네. 발색제. 또 우리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쓰면 안 되는 것도 뭐 있었죠? 타르색소 등등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험법이 나와 있고요. 미생물 시험법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했죠. 세균수, 대장균 등등, 대장균군, 뭐 살모넬라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우유 시험법이에요.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또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이 있습니다. 뭐 아질산 나트륨은 소세지에서 0.2 g/kg 이상 나오면 안 되고 등등 규격 확인 시험법인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뭐 일반 시험법 2.1.3에 있는 시험법을 활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7번째는 잔류농약 분석법이에요.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 인삼 잔류농약 분석법, 축산물 잔류농약 분석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잔류 동물용 의약품 시험법도 있고요.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도 있습니다. 아까 유해물질이 뭐 있었지? 방사능은 여기 있고요. 유해물질 아까 뭐 있었죠? 중금속. 기억하시나요? 네. 중금속. 그 다음에 호르몬 등등 나와 있고요. 저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요 위에 시험법들에 무슨 시약을 사용한다, 어떤 시약을 사용한다 나와 있는데요. 그 시약을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험할 때 사용하는 시약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또 그 시약으로 시액을 만들으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10% 암모니아수를 만들어라 하면은 암모니아수 몇 프로짜리를 가지고 10%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잘 계산을 못하겠다 하면은 여기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 용액들이 있습니다. 자, 표준 용액 제조할 때는 표준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표준품은 도대체 몇 프로짜리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 회사의 거 써야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식품공전 제8장 11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시약 구매할 때, 표준용액 구매할 때, 또 나머지 어떤 제품들, 소모품들 구매할 때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제8 일반 시험법의 11번 시약, 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용액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전 사람이 썼던 거 똑같은 거 사도 되지만 그 전에 샀던 사람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 한번 하시고 사시면 나쁘지 않다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시험법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식품 성분 시험법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캡처해 와봤습니다. 탄수화물 당류 성분 시험법 보시면 크게 가, 나, 다, 라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험법 적용 범위 나와 있고요. 어떤 장치 쓰는지, 어떤 시약이 필요한지, 시험 용액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어떤 식품에 적용한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장치는 대부분 기기 분석을 위한 메인 장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약도 최종 희석 용액만 표시되어 있고요. 기기 분석을 위한 용액들, 시약들이 주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보셔야 될 거. 전처리에 필요한 기기들이나 시약들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험용액 조제가 전처리거든요. 그래서 전처리에 필요한 기기들이나 시약들은 여기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용액 조제 같은 경우는 전처리 방법 어떻게 추출하는지, 어떻게 분리하는지, 내가 원하고 있는 성분을 어떻게 용출하는지, 농축하는지, 희석하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시험용액의 조제는 결국 기기 분석 시에 필요한 바이올에 담기 전까지 기기 분석 시에 필요한 그 용액화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약이나 장비는 꼭 여기 다 읽어보시면서 시약, 장비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네, 예를 들면 회전식 감압 농축기, 원심 분리기, 추출하는 시약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그 확인하시고 실험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에 행해야 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는 시험 적용 범위, 나는 장치 뭐뭐 사용하는지, 다는 시약 및 시액, 나는 시험 용액 조제까지 보셨어요. 전처리하는 방법까지. 근데 이거는 기기 분석에 대한 실험일 때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냥 일반 이화학 실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적용 범위는 뭐 지금 보시면 조지방 시험법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식용유 등 중성 지질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한다. 분석 원리는 요래 지방을 추출해서 정량한다. 진짜 간단하게 나와 있죠. 기계 분석이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일반 시험법. 아까 그 전처리 하는 데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드디어 시험 방법, 기기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액체 그래프는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합니다. 컬럼은 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검출기는 뭐가 필요하고요. 이동상은 뭐가 필요하고요. 컬럼은 뭐가 필요하고요. 친구들 첫 시간이라 뭔 말인지 많이 어려울 거 압니다. 편하게 그냥 듣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뭐가 필요한지 나와 있고요. 정량 실험할 때는 네, 검량선을 작성하고 각에 해당하는 시험용액의 농도를 구하고 그 농도를 구한 거에 대해서 시험 용액의 전량 그리고 검체 채취량 등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까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계산까지 끝을 내야 실험이 끝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동상 같은 경우는 이동상에 따라서 피크 모양, RT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때 꼭 여기에서 말한 대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거에 그 공전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네, 알아주세요. 컬럼은 HPLC 컬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과 계산하실 때 한번 보시면 전처리 시 시험용액의 전량은 전처리 시에 바이열에 담기 전 최종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열에 담기 전에 최종 토탈 내가 얼마로 희석했고 농축했다가 토탈 부피를 얼마로 했었어 하는 걸 여기다 곱하시면 되시고 희석 배수도 최종 부피. 네. 이 말은 뭐냐면 전처리 여기 시험용액 조제에서는 토탈 부피를 500으로 한다 까지 나와 있어서 500짜리를 우리가 기기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검량선 찍은 농도에서 이만큼 벗어났어. 검량선은 우리가 검량선은 20ppm에서 60ppm까지 포인트 3개를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시험 용액의 전량으로 찍었을 때 샘플 농도가 200쯤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결과값이 아니거든요. 희석해서 검량선 농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최소한 4배 희석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50 정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처리 시 바이열에 담기 전 최종 부피 4배 희석한 부피 요거 최종 희석한 부피도 곱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일반 시험법의 세 번째 장은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우리 아까 보존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염류, 발색제 등이 있다고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되 얼마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나오는지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번에는 대부분의 시약에 대한 분자식이 나와 있고요. 시액, 표준용액, 적정 시액, 제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는 구매하지 않고 만들려면 굉장히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정 시액 제조 방법도 여기 일반 시험법 11장에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시액 제조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별표예요. 네.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농약, 동물의약품 잔료 허용 기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품 공전에 대한 내용도 훑어보셨고요. 우리 약전은 조금 공전하고 뭔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전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약전 의외로 목차가 굉장히 간단하죠. 큰 목차는 간단한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의외로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칙, 제재총칙, 의약품 각조 제1부, 2부 나눠져 있고요. 각조에 대한 일반 시험법 나와 있고요. 일반 정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실게요. 통칙 같은 경우는 약전에 나오는 단위, 온도 조건, 용어, 수치 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로는 몇 도에서 몇 도를 말한다. 열탕이라 하면 몇 도 이상에서 열탕을 말한다. 온도 조건들 나와 있고요. 또 수치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단위는 어떤 거를 사용한다도 나와 있고 또 여기서 굵기 예를 들면 몇몇 시 이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제재총칙이에요. 우리 의약품이 굉장히 제재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먹는 거 말고도 입에 바르는 거, 입에 뿌리는 거, 주사 맞는 거, 투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로 흡입할 수 있는 거, 안약, 귀에 넣을 수 있는 귀약, 코로 넣는 거, 또 직장으로 넣는 거, 피부에 바르는 연고 등등 제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재들에 대한 정의, 만드는 방법, 멸균, 첨가물에 대한 규정, 제재들 형태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점성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 과립은 분말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용기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용기 같은 경우도 정말 신기한 게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재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타입이 많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집에 있는 약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네. 보시면 의약품 각조 1장, 2장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각 조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의약품 유효 성분을 찾으시면 되죠. 유효 성분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은 확인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위에 사진에 있는 약 같은 경우는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제인데 나프로스텐이라는 유효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유효 성분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분들에 대한 정량 시험,
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량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불순물들이 뭐가 얼만큼 있는지 찾아보는 시험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드디어 나프록센이 이 한 알에 250ml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정량시험법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시험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시험이나 순도시험에서는 TLC 같은 걸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치면 3번 정량시험에서는 기기분석으로 얼만큼 들어있는지 검량선 작성하고 샘플 농도 확인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정보에는 경구용 의약품 용출 규격, 설정, 가이드라인 등 보존력 시험법 등 나와 있고요. 시험 방법들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필요해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 장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성, 정밀성, 반복성, 똑같이 40ppm 농도의 아까 나프록센을 찍었는데 5번을 찍었는데 5번 찍는 동안 첫 번째는 45,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30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5번을 찍었다 하면 똑같이 첫 번째 40, 두 번째 40, 세 번째 40, 네 번째 40, 다섯 번째 40 이렇게 나와야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식품 공전하고 대한약전에 대한 내용 우리 친구들 살펴보셨고요. 네,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공전 지금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초록창 검색하셔서 식품 공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이 식품 공전에 빼곡히 적혀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제예요, 과제예요. 네, 식품 공전 꼭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고 우리 3교시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